50세 환자분이 이제 연구가 나왔으니까 제 난자도 회출시켜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기존 검사에서 정자 없음으로 나오던 남성에서 그걸 이용해 시험관 수술에서 임신에 성공한 임산부부입니다. 향후 난임 치료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시도이긴 합니다. 냉동배열을 이식하는 경우 남아의 출산비율이 또 시우치는 결과가 보고됩니다. 난임 치료에는 유난히 하더라 뉴스가 많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인터넷에 그렇게 올라왔더라 하는 말들이 오히려 환자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가장 많이 돌고 있는 카더라 정보를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완전히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은 동물 실험 단계에서 가능성을 본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람의 난자를 당장 젊게 되돌릴 수 있는 치료가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연구는 나이 든 난자의 핵을 젊은 난자의 세포질에 옮겼더니 DNA 손상 신호가 줄고 염색체 분리가 더 정확해졌다는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장난 칩은 그대로 두고 전원, 부품을 새 걸로 바꿨더니 예전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갔다 라는 개념입니다. 다만 실제 인간 난자에서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고요. 윤리, 법적인 문제도 큽니다. 그래서 환자 진료에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니고 미래에 이런 방향의 치료가 가능해질 수도 있겠구나 정도의 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환자분이 이제 연구가 나왔으니까 제 난자도 회춘시켜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난자를 조금이라도 더 이른 나이에 보존해두거나 난자나 난소를 늙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나 질환을 관리하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고령 난자도 일부 회복될 수 있는 생물학적 여지는 있다는 정도의 희망의 신호이지 현재 치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폐하를 액체 질소에서 제대로 보관하면 이론적으로는 오래 보관해도 생존 가능성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무조건 30년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의료, 법, 부부 간의 계획을 같이 봐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1990년대 초에 동결한 폐하를 30년 넘게 보관했다가 최근 이식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 보고가 있습니다. 폐하는 어릴 때의 나이, 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상태로 시간이 멈춘 듯이 보존되는 거라 10년, 20년이 지나도 임신된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국가별 법률이라든가 부부 삶의 계획, 비용, 관리, 동의 이걸 다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5세 만든 배아를 동결했다면 그 배아는 35세 난자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10년 뒤 45세에 이식해도 배아의 나이는 35세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의 실제 나이, 임신 출산의 합병증은 그대로 나이를 먹기 때문에 배아가 오래 버틴다라는 말이 언제까지나 같은 조건으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사처럼 30년 넘게 올렸다가도 태어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30년 묵혀두자보다는 부부가 계획하는 출산 시기 안에 안전하게 활용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누구나 쓸 수 있는 표준 치료는 아니고요. 특정 연구팀이 보고한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향후 난임 치료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시도이긴 합니다. 콜롬비아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은 고속 카메라로 정액을 수백만 장의 이미지로 찍고 AI가 그 중에 움직이는 정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정액을 원심 분리하거나 남성에게서 수술해서 구한 부건에서 정자를 찾아야 했는데 이 시스템은 비수술적으로 극소수의 정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된 사례는 기존 검사에서 정자 없음으로 나오던 남성에서 AI가 운동성 있는 정자를 몇 개 찾아냈고 그걸 이용해 시험관 시술에서 임신에 성공한 임상보고입니다. 다만 현재 일부 센터에서만 시도되고 있는 단계이고 장기적인 안정성, 성공률, 비용 어떤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 아직 이런 것들이 더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정자증이 의심될 때는 일단 현재 가능한 표준 검사나 치료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AI 기술은 앞으로 점점 확대될 수 있는 미래의 옵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시험관악이 특히 오일 배아 이식 시 남아 비율이 약간 높다는 결과는 있습니다. 이는 배아의 성장 속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오일 배아를 이식하거나 냉동 배아를 이식하는 경우 남아의 출산 비율이 50% 조금 더 넘는 쪽으로 치우치는 결과가 보고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남아 배아가 초기에 좀 더 빠르게 자라는 경향이 있고 기존의 배아 관찰경으로 보면 이런 빠른 발달을 질이 좋다라고 더 높게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배아 중에서 발달이 아주 좋은 3개가 남아 나머지 7개가 여아라고 가정해보면 의사는 성별을 모른 채 발달이 좋은 배아 하나를 고르니까 결과적으로는 남아가 태어날 확률이 조금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의사는 단지 발달 속도와 형태를 보고 고르는데 그 기준이 남아배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관악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아들이 나온다는 건 오해이고요. 현재 배아평가 시스템이 남아배에게 약간 유리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빠 나이가 들수록 정자에 새로 생기는 돌연변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아이가 병에 걸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험이 조금 올라가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자는 새로 만들어지면서 DNA 복제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조금씩 쌓이는데 연구들을 보면 나이 많은 남성이 정자일수록 질병 관련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가 선택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그 결과 자폐 스펙트럼이나 특정 유전 증후군 질환에서 고령의 아버지가 위험인자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나이가 많으면 대부분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질환의 위험이 조금 올라간다에 가깝습니다. 비유하자면 30대 아빠의 정자에서는 100만 개 중에 1개가 특정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할 때 50대 아빠에서는 2개 내지 3개 생긴다는 거죠. 위험이 2배, 3배라고 해서 높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100만 개 중에 2개, 3개로 기본 확률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현재는 임신을 목표로 치료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착상량은 이거다. 하루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은 임신율, 착상률, 유선율에 요즘은 냉동 이식이 신선주기보다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